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11일 목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원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오늘 저녁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비와 함께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북부와 영서 지방에 5mm 미만입니다. 내리는 비의 양이 적어서 강원 내륙 지방 대기는 여전히 건조하겠는데요. 다행히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제22대 총선 개표가 오늘 새벽에 마무리됐습니다. 강원 지역 당선 현황 살펴보고요. 원주시가 생활쓰레기 무단 투기와 음식물 혼합 배출과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집중 강화합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또 평창군이 평창 유나이티드 FC 유소년 팀을 창단하고 지난 주말 호주 시드니 유소년 선수들과 국제 축구 대회를 개최했는데요. 이 소식도 전해드리죠. 4월 11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어제 마무리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강원 지역의 최종 투표율이 66.6%로 집계됐습니다. 강원도 전체 선거인 수는 133만 1,959명이며 투표자 수는 잠정 88만 7,434명입니다. 강원 지역의 투표율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66%,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57.8%,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76.1%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 내 군부대 유휴시설이 최근 2년 사이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는 2022년 말 기준 도내 군부대 유휴시설 면적은 38만여 제곱미터로 2년 전보다 2.6배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6월 8일 강원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국방부와 협의를 강화해 군부대 유휴시설 활용 방안을 늘릴 계획입니다. 강원 지역은 오는 6월까지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아 가뭄 걱정이 없을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6개월 동안 강원도 누적 강수량은 370.8mm로 평년 대비 145.6%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과 6월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달 1일 기준 강원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96.7%로 평년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제22대 총선 모든 개표가 오늘 새벽에 마무리됐습니다. 강원 지역의 당선 현황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죠. 강원 도민일보 박창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창현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이번 총선 전국적인 선거 결과와 강원도 8개 선거구 결과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전반적인 선거 결과를 종합해 주실까요? 예, 전국적인 결과와 강원도 결과는 좀 상이하게 좀 바뀌긴 했는데요. 네. 12일 실시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유성정당, 그래서 더불어민주연합의 의석수를 합치면요. 지금 최대 한 180석 정도 안팎으로 좀 얻을 것으로 같아서 좀 압승이 예상이 됩니다.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영남과 강원 등에서 좀 선전했지만요. 지역구 90석을 포함해서 비례대표 포함해서 한 108석에서 109석 정도를 얻는데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혁신당이 비례후보로 12석 안팎을 얻어서요. 제3정당이 됐고요.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그 이준석 대표가 경기 하성에서 당선이 되면서요. 지역구와 비례를 합쳐서 한 3석 내외를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그 새로운 미래가 지역구에서 1석 정도, 진보당도 2석 정도. 그 반면에 그 녹색정의당이 단 1석도 얻지 못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렇게 그 의석수를 합치면 그 범야권으로 보면요. 한 190석 정도가 되기 때문에 사상 최대 격차의 여소야대로 좀 나타난 총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이런 총선 결과는요. 정부와 여당에 대한 좀 민심에 좀 엄중한 심판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임기 2년밖에 안 되고 남은 3년이 있는데 이 남은 3년 동안 거야와 함께 하는 만큼 국정용 스타일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상 최대 격차의 여소야대로 나타난 총선 결과 짚어주셨는데요. 이번 총선은 역대급 투표율을 기록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의 그 22대 총선 투표율이 강원도 유권자 133만 1959명, 이 가운데서 88만 7,434명이 투표를 해서 투표율이 66.6%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것은 그 전국 투표율 67%보다는요, 다소 낮은 투표율인데요. 하지만 그 이번 그 강원도 투표율 66.6%는 지난 1996년 15대 총선 이후에 한 28년 만에 최고치일 정도로 상당히 높은 투표 참여가 이뤄졌습니다. 그 4년 전인 그 21대 총선 투표율이 66.2%였으니까요. 한 0.8%포인트 정도 오는 거고요. 하지만 그 2년 전에 그 대통령 선거 투표율 76.1%라는 한 9.5%포인트 정도 낮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이번 총선의 그 지역별 투표율을 보면요. 도내 그 18개 시군 가운데서 그 양양군이 70.6%로 가장 높았고요. 동해시가 63.4%로 가장 낮았습니다. 반면에 그 원주는 65.8%로 평균치보다 조금 낮은 것으로 잠정 집계가 됐고요. 전국적으로 지역으로 보면 세종이 70.2%로 가장 높았고 제주가 62.2%로 가장 낮았습니다. 전체적인 총선 결과를 정리해 주셨는데 그럼 강원도 8개 선거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도 정리를 해 주시죠. 예, 일단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강원도 8개 선거구 그 현역 의원, 지금 현재인 현역 의원이 전원 다시 당선되는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천 과정부터 그 타 지역과 달리 현역 의원 교체가 좀 이례적으로 단 한 명도 없었는데요. 이번 본선에서도 현역 의원의 강세가 유지가 된 겁니다. 그 선거구를 보면요, 더불어민주당이 8석 중에서 원주와 춘천에서 각각 1석씩 건졌고요. 나머지 6석은 국민의힘 후보가 차지를 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요. 원주갑은 그 국민의힘 박정아 의원이 힘겹게 재선에 성공을 했고요. 원주 을은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이 3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그 춘천갑은 재선에 도전한 그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당선이 됐고요. 춘천 철원 하천 양구 을 선거구는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좀 당선이 돼서 4선에 오르게 됐습니다. 강릉은 그 원조 윤핵관이었죠. 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예상대로 5번째 금배지를 달았습니다. 강원 정치권에서 그 5선, 그 권성동 의원이 이번에 5선을 했는데요. 이런 중진이 배출된 것은 1978년 10대 총선 당시 김진만 의원 이후에 46년 만입니다. 다음은 홍천 행성 영월평창 선거구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2번째 배지를 달고 국회에 다시 입성하게 됐고요. 그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선거구와 속초 인제 고성 양양은 각각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과 이양수 의원이 나란히 3선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현역 의원이 모두 당선됨에 따라서요. 그 초선은 단 한 명도 없는 대신에 모두 재선 이상에 지금 구성이 됐기 때문에 어느 국회보다도 강원도 정치권에 힘이 좀 실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강원도 8개 선거 결과를 정리해 주셨는데 지역구별로 자세히 살펴보죠. 이번 강원 총선에서 가장 접전을 벌인 곳 중 한 곳이 바로 원주갑인데요. 이 지역구 결과도 알려주실까요? 예, 이번에 그 총선 그 강원 지역 같은 경우 최대 격정지로 꼽힌 곳이 바로 원주 갑선거구입니다. 원주 갑선거구는 그 무실동이라든가 기업도시 있는 지역이 원주 갑선거구인데요. 네. 이 지역의 국민의힘 그 박정아 후보가 2년 만에 맞붙은 더불어민주당 원창목 전 시장을 1.4%포인트, 한 표로다가는 한 1,468표로 힘겹게 누르고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두 후보는요, 2년 전이었어요. 2022년 6월 보궐선거로 맞붙었었는데 2년 만에 다시 붙어서 다시 박정원 의원이 승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박정원은 앞서서 원래는 각종 언론사 여론조사라든가 심지어는 지상파 출구조사에서도 오차 범위이긴 했지만 다소 열세인 것으로 나타났었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는 막판 뒤집기로 해서 다시 한번 원주 시민의 선택을 받게 됐습니다. 네, 엎치락 뒤치락 끝에 국민의힘 박정화 후보가 승리를 했고요. 원주 을 선거구는 어떻게 됐는지 짚어주시죠. 예, 원주 을 선거구는 혁신도시에 있는 지역인데요. 네.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현 의원이 54.1%를 득표해서 국민의힘 김한섭 후보를 9%포인트 한 8,000표 정도 차이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로써 송 의원은 지역구 최초로 3선 연임에 성공해서요. 야당 내 좀 중진으로서 역할을 좀 기대를 하게 됐습니다. 송 의원은 오늘 새벽 1시까지 개표율이 한 70% 정도 넘어설 때까지요. 불과 한 500여 표 차로 앞서면서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좀 상황이었는데요. 이후에 좀 우세 지역 개표함이 열리면서 승기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송 의원은 도내 5개 언론사 공동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도 한 9 내지 한 10% 정도 앞서고 있는 것으로 예측이 됐기 때문에 실제 개표 결과도 비슷하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송 의원이 선거운동 기간 다시 한번 본인이 국회에 입성하게 되는 선택을 받게 되면 거대 야당의 원내대표에 도전하겠다고 밝힌 만큼 당내에 좀 비중 있는 행보가 주목할 만합니다. 네, 원주 을에서는 출구조사와 비슷하게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다음으로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선거구도 살펴볼까요? 예, 이 지역구는 국민의힘 유상범 현역 의원이 민주당 허필웅 후보를 좀 여유 있게 꺾고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어제 저녁 한 11시 30분쯤이었는데요. 개표율 한 89%인 상황에서 57.38%를 득표를 해서 1위를 좀 확정을 지었습니다. 최종 개표 결과를 보면은 한 57.7% 대 42.3%. 그래서 한 14%포인트 정도가 차이가 났는데요. 표 차이로다가 한 8천여 표 차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났습니다. 좀 4개 지역을 지역별로 보면요. 4개 지역에서 모두 유상범 의원이 앞섰습니다. 근데 홍천에서는 한 70여 표 차이로다가 좀 대등하게 나왔고요. 나머지 근데 행성, 영월, 평창 요 3개 지역에서 대략 한 6대4 정도 차이로 유상범 의원이 우위를 보이면서 국회에 재입성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세히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비례대표 후보 중에도 강원도 후보들이 상당수 당선됐는데 누가 국회에 입성하게 됐나요? 예, 강원도 출신이거나 좀 연고가 있는 이런 비례대표가 이번에 다수가 국회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최소한 6명이 일단 금배지를 달게 됐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보면은 춘천교대를 졸업한 백승아 전 강원교사 노조위원장이 비례 3번으로 들어가게 됐고요. 또 부친이 좀 홍천태상이라고 좀 이제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용해인 현 의원이 비례 재선 의원으로 당선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유성정당인 국민의 미래를 보면은 춘천 출신이죠. 진종호 전 2024 강원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이 지금 한 4번에 배치됐기 때문에 당선권에 포함이 됐습니다. 조국 혁신당에서는 좀 다수가 있는데요. 일단 비례 1번을 받은 박은정 전 춘천지검 부부장 검사 이분이 이외에 또 김선민 현재 태백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 또 홍천 출신인 김준영 전 국립외교원장이요. 비례대표 순위가 지금 1번, 5번, 6번이기 때문에 지금 무난히 국회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비례대표 후보 중에서 당선된 강원도 후보들까지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수도권에 출마한 출양 강원 후보들의 성적표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강원도 선거구가 8석뿐이 안 되기 때문에 출양 강원도민 역시 우리 강원도의 좀 현안을 풀어낼 수 있는 좀 지원군으로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좀 소개를 하는 건데요. 네. 잠정 개표 결과를 보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충북 지역구에 출마한 강원도 출신이거나 연고가 있는 후보 중에 더불어민주당 일단은 기대를 모았던 이강재 전 도지사는요. 야당의 험지인 경기 분당갑에서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와 좀 접전을 벌였는데 좀 뒷심이 좀 딸렸습니다. 그래서 고배를 마셨고요.
그 원주 출신의 그 김선동 후보, 국민의힘 후보였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서울 도봉을에서 좀 정권 심판론 바람에 좀 국회 입성에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춘천구를 졸업한 민주당 윤호정 의원이 경기 구리에서 5선에 성공을 했고요. 또 강릉시 출신의 김무영 그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 같은 경우는 서울 은평을에서 첫 금배지를 달게 됐습니다. 또 강릉여고를 졸업한 김현 그 전 의원은 그 안산을에서 당선이 됐고요. 또 정선 출신으로 그 원주 대성고를 졸업한 송재봉 후보가 있는데 이 후보는 충북 청원에서 접전 끝에 국민의 후보를 제치고 금배지를 달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새벽까지 고생 많으셨을 텐데 내용 잘 정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도민일보 박창현 기자와 총선 결과 다뤘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각 8시 47분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생활 쓰레기 무단 투기와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집중 강화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다현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쓰레기 무단 투기와 같은 불법 행위가 늘고 있다는데 원주시의 경우는 어떤가요? 네, 원주시는 생활 쓰레기 무단 투기, 음식물 혼합 배출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집중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지난해 원주시는 무단 투기, 음식물 혼합 배출, 또 폐기물 소각으로 125건의 단속을 진행했습니다. 주로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지 않고 정해진 배출 장소에 배출하지 않거나 음식물을 일반 쓰레기와 혼합해 배출하는 행위들이 자주 단속되는 내용들인데요. 지속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진 몇 곳의 경우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올바르게 배출이 되는 것을 확인했지만 아직까지도 올바르지 않은 쓰레기 배출이 발생하고 있어서 단속을 집중 강화할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 원주시 자원순환과 김기백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지 않고 생활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나 내 집 앞 또는 정해진 배출 장소에 배출하지 않는 행위,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혼합하여 배출하는 행위,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들은 모두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저희가 배출 관련해서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 쓰레기는 반드시 수거일 전날, 일몰 후에 종량제 봉투를 이용해서 본인 집 앞 또는 정해진 장소에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투기나 음식물 혼합 배출, 폐기물 소각의 경우 상황에 따라 계도 또는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사업장 폐기물 규정 위반의 경우 사안에 따라 부적정 폐기물 처리 명령과 같은 행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 고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외에도 구체적으로 원주시에서 단속을 강화하는 행위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지 않고 생활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나 내 집 앞 또는 정해진 배출 장소에 배출하지 않는 행위, 또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혼합해서 배출하는 행위,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들은 모두 불법 행위에 해당되는데요. 네. 만약 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무단 투기나 음식물 혼합 배출, 폐기물 소각의 경우 상황에 따라 계도 또는 과태료 처분이 이뤄집니다. 이 같은 경우는 과태료는 5만 원부터 소각의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되는데요. 또 사업장 폐기물 규정 위반의 경우 사안에 따라 부적정 폐기물 처리 명령과 같은 행정명령, 또 과태료 처분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원주시에서는 단속반과 또 감시원이 원주시 곳곳을 순찰하며 불법 행위들을 단속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발생했던 민원 다발 지역과 문제가 되는 시기와 또 장소들을 파악해서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원주시 자원순환과 김기백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종량제 봉투를 이용해서 올바른 배출 장소에 버려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행위자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올바른 배출 방법에 대한 인식이 생기고 앞서 말씀드린 불법 행위들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자원순환과의 계획 중 하나는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식 CCTV를 추가 설치하는 것입니다. 민원 다발구역, 쓰레기 상습 투기 구역 등에 이동식 CCTV를 설치함으로써 더 깨끗한 원주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쓰레기는 반드시 수거일 전날, 일몰 후에 종량제 봉투를 이용해서 본인 집 앞 또는 정해진 장소에 배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과 도시 미관을 위해 시민분들의 작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원주시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 또 음식물 혼합 배출과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모두가 쓰레기 배출하실 때 한 번 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쓰레기는 반드시 수거일 전날 일몰 후에 종량제 봉투를 이용해서 본인의 집 앞 또는 정해진 장소에 배출해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또 요즘 날씨가 좀 건조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산림당국은 지난 9일 산불 재난 위기 경보를 두 번째로 높은 경계 단계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는 점 유의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가 정착돼서 좀 쾌적한 도시 미관이 계속해서 조성되면 좋겠네요. 오늘 소식도 잘 들었습니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2분 흘러가고 있습니다. 평창군이 평창 유나이티드 FC 유소년 팀을 창단하고 봉평 생활체육공원에서 시드니 유소년 팀과 함께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를 개최했는데요. 평창군청 올림픽 체육과의 정선주 팀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평창군청 올림픽 체육과 정선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평창군이 새롭게 평창 유나이티드 FC 유소년 팀을 창단했죠. 현재 모집된 선수는 몇 명인지 궁금하고요. 또 연령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알려주시죠. 평창 유나이티드 FC는 U12, U15 유소년 팀 육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유소년 선수를 모집하였는데요. 지난해 말 관내 선수 영입과 선수 등록을 마쳤습니다. U12팀은 7살 이하 유치부 10명, 초등부 27명, 그리고 U15팀은 중등부 16명으로 총 53명의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소년 선수들의 훈련은 어떻게 진행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네, 유소년 팀은 방과 후 그리고 주말 시간대에 자체 훈련을 실시하고 방학 기간을 이용해 전지훈련을 다녀오는 등 팀 전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평창 유나이티드 FC 유소년 팀은 타 시군 스포츠 클럽과는 다른 차별화된 훈련 전략이 있는데요. FC 성인 선수들이 자신이 가진 재능을 발휘해서 청소년 선수들의 멘토가 되어 1대1 프로그램으로 친밀하게 다가가 기본적인 기술과 전략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소년 팀은 올해 강원 초, 중 등 주말리그와 또 전국 토너먼트 대회에도 참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대한축구협회와 강원도 축구협회에서 주관하는 2024 강원도 초중등 주말리그와 전국 토너먼트 대회에 참가하게 되는데요. 4월 13일 이번 주 토요일 횡성에서 열리는 연세 FC와의 첫 경기를 시작으로 평창에서 7월에 열리는 금강대기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 등 다양한 대회에 참가하여 경험과 실력을 쌓을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지난 주말에는 평창 시드니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도 성황리에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국내외 400여 명의 선수가 참여한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됐나요? 사단법인 미션 코리아 스쿨 오스트레일리아가 주관한 이번 국제대회는 국내 24개 유소년 팀과 국외연합 타계팀을 포함해서 총 10개국 28개 팀 400여 명의 선수와 클럽 관계자 및 학부모 포함 3천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경기는 U10, U12, U15, 28개 팀 조별 풀리그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U12팀 이하는 전후반 없이 30분 이내로 U15팀은 전후반 각 25분씩 경기를 치렀습니다.
평창하면 우리 동계올림픽 개최지였고 또 시드니는 하계올림픽 개최지였던 만큼 그렇게 올림픽 가치를 드높였던 그런 곳들에서 열려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축구계의 꿈나무인 유소년 선수들에게 참 뜻깊은 경험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경기 결과도 전해주실까요? 이번 국제대회는 선수들의 땀과 노력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해서 순위를 매기지 않고 모든 팀에게 트로피를 지어한 우정의 축제였습니다. 비록 경기에서 졌더라도 모두가 즐길 수 있었던 최고의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앞으로도 평창군이 유소년 축구의 메카가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창군청 올림픽 체육과의 정선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4월 11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용 가능하니까요.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